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 개그맨 출신이자 지금은 작가로 살아가고 있는 고명환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책,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는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이건 한 인간이 절망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이며 독서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시 쓰는가에 대한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일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그러니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오늘은 책 한 권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원래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던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세상은 그에게 웃음을 빼앗았습니다. 30대 후반, 끔찍한 교통사고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 사고로 그는 말 그대로 삶의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 이제는 끌려가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그 다짐이 그의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몸이 부서지고 움직일 수 없는 병상 위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책을 읽는 것. 그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철학서, 경영서, 자기계발서, 심리학, 종교서적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는 자신에게 수백 번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답은 외부에 있지 않다. 책 속에 있었고 결국 내 안에 있었다. 고명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도 성장한다. 오늘 나는 내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퍼뜨릴 것이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긍정의 주문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루의 시작이 마음을 바꾸면 그 마음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의 책은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독서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책을 읽는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의 실제 생존 기록입니다. 사고 이후 그는 말 그대로 독서로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독서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걷게 합니다. 그는 시인 반칠환의 시를 인용합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나란 시세에 첫날에 도착했다. 모두에게는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도착은 모두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누가 빨리 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가느냐의 여정입니다. 그는 독서를 일부러 어려운 길을 택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 귀찮고 힘든 일. 그 어려움을 선택하는 순간 인생은 쉬워집니다. 어렵게 시작해서 쉽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독서다. 이 한 문장에는 그의 철학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하고 그 결과 인생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고명환은 반대로 갔습니다. 힘든 독서를 택했더니 인생은 오히려 단순해지고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대답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문제다. 질문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대답은 타인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나의 언어입니다. 그는 인생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대답의 세상은 끌려가는 세상, 질문의 세상은 내가 끌고 가는 세상이다. 여러분은 지금 대답의 세상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질문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하루는 독서와 사색의 날로 정합니다. 핸드폰을 끄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책을 읽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10시간만 책을 읽고 생각해보라. 그 하루가 당신의 1년을 바꿀 것이다. 그는 말합니다. 돈보다 더 귀한 건 사유하는 시간이다. 고명환은 돈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제시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거절할 때 느끼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는 어느 순간 돈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진짜 자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진짜 세상이 보인다.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된다. 돈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억지로 많이 벌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는 말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입니다. 그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놀고 소비하며 즐기는 것은 단편적인 행복이다. 인간은 생산적인 삶을 살 때 행복하다. 특히 자신의 생산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고명환의 독서 철학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동안 인간은 행복하다. 그는 말합니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걱정이 시작된다. 매일 성장하는 사람은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완벽하진 않아도 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믿음 덕분에 삶이 결국 자기 궤도 위에 오를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며 깨달은 인생의 또 다른 법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진의 반대말은 후퇴가 아니라 역진이다. 매일 목표 매출만 바라보면 지칩니다. 오늘은 500만 원을 벌어야지. 그 생각이 전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테이블 한 테이블에 집중하자. 이 마음이 역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황무지를 등지고 장미를 심듯 지금 눈앞에 한 테이블에 집중하다 보면 언젠가 매출은 저절로 500만 원을 넘는다. 결국 역진의 마음가짐이 인생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의 문장 하나하나에는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소유하지 말고 내 안에 쌓아라. 남을 위해 살면 내가 올라간다. 그는 남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음 위에 나, 즉 남을 위해 살 때 내가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간결하고 아름다운 인생 철학입니까? 그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며 인생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 첫 번째 단계, 낙타. 낙타는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유도 모른 채 그저 견디는 법만 배운 존재입니다. 고명환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타처럼 살아간다. 왜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버티며 하루를 넘긴다. 그는 자신의 30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길을 걸었고 그게 정답이라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본 적이 없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낙타가 사자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사자. 사자는 낙타가 등에 짊어졌던 의무와 두려움을 내던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포효합니다. 나는 이제 내 길을 걷겠다. 이건 반항이 아닙니다. 이건 존재 선언입니다. 사자는 더 이상 남이 정해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방향을 정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가? 고명환은 바로 이 사자의 시절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개그맨에서 사업가로, 사업가에서 작가로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는 내가 진짜 원하는 길을 향해 싸워나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자는 세상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의 나와 싸우는 존재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어린아이.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린아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즐거워서 뛰고 궁금해서 묻습니다. 고명환은 이 단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진짜 어른은 다시 아이가 되는 사람이다. 그는 이제 인생을 경쟁이 아닌 놀이로 봅니다. 이 일이 잘 될까? 보다 이 일을 통해 누가 행복해질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남을 위해 살 때 매일 즐겁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때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낙타의 시절은 해야만 하는 삶입니다. 사자의 시절은 하고 싶은 삶을 향한 투쟁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시절은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로 기쁜 삶입니다. 고명환은 이제 그 세 번째 단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삽니다. 도움을 주는 일, 책을 읽는 일, 강연을 하는 일이
그에게는 놀이이자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결코 무책임하지 않다. 그저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이 세 단계는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구조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낙타의 짐을 진 채 그저 버티고 있지 않나요? 혹은 사자의 심정으로 세상과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어린아이처럼 남을 돕는 즐거움 속에서 자유를 느끼고 있나요? 인생은 이 단계를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다시 낙타가 될 때도 사자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우리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때 비로소 인생은 무게가 아닌 노래가 됩니다. 그는 파스칼의 팡세를 인용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간에 당신의 인생이 정렬된다. 고명환은 현대인의 우울에 대해서도 정확히 짚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정이 필요한 시대에 살지 않는다. 도전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때 오히려 안정감을 느낀다. 그는 말합니다.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우울한 이유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움직이지 않는 순간 생은 멈춘다. 그래서 그는 도전을 일상화합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고 강연하고 새로운 일에 뛰어듭니다. 그 도전이 바로 진짜 안정의 근원입니다. 결국 그의 철학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인생은 독서로 성장하고 성장은 타인을 돕는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 그는 말합니다. 꾸준한 독서로 자신이 해답을 찾고 그것을 통해 남을 위해 산다면 재력, 명예, 능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단언합니다. 독서를 하지 않고 내 인생이 왜 바뀌지 않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그는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 말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독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이라는 겁니다. 고명환의 인생은 독서가 인간을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책을 읽은 사람이 아닙니다. 책을 삶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매일 아침, 오늘은 내가 세상에 선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날이다. 이 확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의 삶은 독서가 인간을 구원한다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구독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책을 읽고 있나요? 그 책이 지금의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나요? 만약 아직 아무 책도 읽지 않았다면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책을 펼치는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독서는 어렵지만 그만큼 인생은 쉬워진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내가 해답을 찾고 싶은 삶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이 바로 당신 인생의 첫 페이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